제 이름은 박영호입니다. 72세 40년간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쳤고 지금은 명예교수로 은퇴한 지 7년째입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는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줍니다. 처음엔 그저 소일거리였지만 이제는 제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죠.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였습니다. 책 읽기를 마치고 아이들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쾅! 갑자기 누군가 저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죠. 제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아세요? 이런 곳에서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 비켜주세요. 아가씨, 아이들과 함께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기다릴 시간 없어요. 왜 이런 곳에서 애들이랑 장난치고 있어요? 그 여자는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다시 저를 밀었습니다. 이번엔 더 강하게. 철퍽.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가방에서 물건들이 쏟아졌어요. 마스크가 흘러내리며 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애들은 가만히 있어.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말고. 우리 할아버지 다쳤잖아요. 애들이 뭘 알아? 조용히 하지 못해. 그 순간 제 안에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저를 함부로 대하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아이들에게까지 소리를 지르는 건 용납할 수 없었어요. 아가씨,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 앞에서는 더욱 그래야죠. 예의? 웃기네요. 예의는 서로 대등한 사람들 사이에서나 통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 도서관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도움을 받아 일어서면서 온몸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그 체형이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그날 저녁 그 무례한 여자가 제 아들의 약혼녀로 나타날 줄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계속 그 여자 생각이 났습니다. 서로 대등한 사람들 사이에서나 통하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사람을 계급으로 나누어 보는 사고방식이었거든요. 40년 넘게 교육자로 살아왔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차별적인 사고를 드러내는 젊은이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인데? 도서관에서 한 젊은 여자가 날 밀쳤어. 아이들 앞에서 말이야. 뭐라고? 당신을? 응.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가 제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아세요? 라고 했어. 어머, 그런 말을 했다고? 정말 교육을 잘못 받은 것 같네.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몇 시간 후면 그 여자를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걸. 전화벨이 울린다. 아버지. 죄송한데요. 서연이가 조금 늦을 것 같아요. 늦어? 오늘이 첫 상견례인데? 급한 미팅이 생겼다고 해서요. 정말 죄송해요. 첫 상견례보다 미팅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일을 중시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1시간을 더 기다렸지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준비해둔 음식들이 식어가고 있었죠. 40년 가까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만나봤지만 첫 만남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예의 부족이 아니라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계획이 20년 전 제가 한 일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도. 20년 전 저는 한 토론회에서 이태식이라는 대기업 전무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비자금 조성과 횡령으로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었죠.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이런 행위는 반드시 단죄되어야 합니다. 당시 이태식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14살의 어린 딸. 그 이름이 서연이었어요. 설마 그 아이가 14살이었다면 지금 34살. 나이가 딱 맞아떨어져.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정말로 그 아이가 우리 준노의 약혼녀일까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닐 수도. 이태식은 구속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감옥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 기억났어요. 내가 받은 모욕을 언젠가 갚아줄 것이다. 내 딸이 나의 명예를 되찾을 것이다. 다음날 전화벨.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서연이가 또 늦는다고 해요. 또? 정말 중요한 계약건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준노야, 그 친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니? 이렇게 바쁜 사람이 결혼 생각을 할 시간이나 있을까? 아버지, 서연이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큰 회사들과 계약을 따내는 중요한 일을 하거든요. 준노의 목소리에서 그녀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뭔가 이상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서재에서 옛 자료들을 뒤졌습니다. 20년 전 토론 자료, 신문 기사 스크랩,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작은 글씨로 쓰인 내용을. 이태식 전무에게는 14살 딸 서연이 있으며 국제학교 재학 중. 나이도 딱 맞아떨어졌어요. 지금 34살. 여보, 설마 그게 우연은 아니겠지?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지만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해. 그럼 우리 준노가 위험한 거 아니야?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오늘 밤 그녀를 직접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제 70년 인생의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복수극이라고. 드디어 그날 저녁이 왔습니다. 아내는 온종일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어요. 갈비찜, 잡채, 삼계탕. 처음 만나는 며느리가 될 사람을 위한 정성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이 울린다. 아버지, 어머니. 서연이 왔어요.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예의 바른 인사.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안녕하세요, 교수님, 어머님. 준노 오빠의 약혼녀 이서연입니다.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그 목소리, 그 체형, 그 분위기. 바로 오늘 아침 도서관에서 저를 밀친 그 여자였습니다. 말도 안 돼. 설마 정말로 같은 사람이란 말인가? 처음 뵙겠습니다, 교수님. 준노 오빠한테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존경스러운 분이시라고요. 만약 제가 오늘 아침 일을 겪지 않았다면 정말 예의 바른 젊은 여성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연기로 보였어요. 어서 와요, 서연 씨. 많이 기다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중요한 계약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정말 완벽했어요. 음식을 맛있게 먹는다고 칭찬하고 아내의 요리 솜씨에 감탄하고 준노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죠. 정말 맛있어요, 어머님. 이런 정성스러운 음식은 처음 먹어봐요. 그래요? 우리 준노가 어려서부터 이런 음식을 먹고 자랐어요. 역시 그래서 준노 오빠가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되었나 봐요. 완벽한 대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모든 것이 거짓말로 들렸어요. 그때 제가 실수로 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봤어요. 그녀의 진짜 얼굴을.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간 짜증스러운 표정. 아주 잠깐이었지만 제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세요, 교수님? 제가 닦아드릴게요. 역시 그녀가 맞아. 오늘 아침 그 여자가. 서연 씨는 정말 바쁘신 것 같네요. 오늘도 그런 일 때문에 늦으신 거죠? 네. 정말 중요한 계약건이라서 어쩔 수 없었어요. 어떤 회사와의 계약이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그건 기밀사항이라서요. 양해 부탁드려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확신할 수 있었어요. 서연 씨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아, 언제쯤 돌아가셨는지. 오래됐어요.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아이고,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깊이 물어봤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 그녀의 눈에서 번뜩인 증오를. 20년 전에 큰 기업 부패 사건들이 많았죠. 참 안타까운 일들이었어요. 네, 박영호. 특히 이태식이라는 분은 정말 불행한 경우였어요.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순간 서연이 든 차잔이 흔들렸습니다. 그런 일은 이제 과거니까 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확실해. 그녀가 이태식의 딸이야.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여보, 저 아이 뭔가 이상해. 말은 완벽한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워. 그리고 가족 이야기만 나오면 완전히 달라져. 봤어? 응.
확실히 뭔가 숨기고 있어. 서연이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큰 기업들과 계약을 성사시키는 일을 하거든요. 마케팅 컨설팅을 해요. 기업들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이죠. 최근에는 대기업들과 수십억대 계약을 성사시켰어요. 수십억대요? 젊은 나이에 대단하시네요. 열심히 했어요. 제가 가진 건 능력밖에 없어서요. 과장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게. 아버지 서연이 정말 멋지죠? 저는 정말 행운이에요. 그래 준노야. 순진한 아들이 안타까웠습니다. 완전히 속고 있었거든요. 사랑에 눈이 멀어서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교수님 어머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조심히 가요. 그녀가 돌아서는 순간, 아주 잠깐 정말 짧은 순간, 그녀의 입가에 비웃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하지? 확실히 조사해봐야겠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볼 거야. 준노한테는 말 안 할 거야? 아직은 안 돼.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하지만 저 아이가 정말 이태식의 딸이라면, 그렇다면 우리 가족이 위험할 수도 있어. 그날 밤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서연이 먼저 준노에게 접근한 것, 완벽한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20년 전 이태식의 마지막 말, 내 딸이 나의 명예를 되찾을 것이다. 설마 이 모든 게 복수를 위한 계획이란 말인가? 새벽 4시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20년 전 자료들을 다시 꺼내서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이태식이 감옥에서 죽기 전 마지막으로 면회온 딸에게 한 말. 서연아, 아빠의 억울함을 꼭 풀어다오. 박영호. 그 사람이 우리 가족을 망쳤어. 언젠가 반드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어요. 치밀하게 계획된 복수였던 거죠. 그날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예전 제자들, 학계 동료들 모두에게 연락을 돌렸어요. 성민아, 이서연이라는 마케팅 컨설턴트를 아니? 교수님, 그 사람 이상해요. 업계에서 잘 모르는 사람인데 갑자기 큰 프로젝트들을 따냈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허위 경력이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쓴 것 같아요. 언론계 후배 박 기자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선배님, 이서연. 큰 문제가 있어요. 뭐가? 학력 위조, 경력 조작. 그리고 최근에 사기 혐의로 고발당할 뻔했어요. 뭐라고? 투자자들에게 허위 제안서로 돈을 받으려 했대요. 수십억 원이요. 더 조사할수록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서연은 단순히 복수만을 노린 게 아니었어요. 우리 가문의 명성을 이용해서 더 큰 사기를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교수님, 서연이라는 사람이 웨딩 플래너와도 크게 싸웠대요. 무슨 일로? 너희들이 내 수준을 맞출 수 있겠냐고 했대요. 정말 모욕적으로요. 미나 씨가 보내준 영상을 봤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수준의 서비스를 받으려고 돈을 내는 게 아니거든.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한 달에 버는 돈이 너희 1년 매출보다 많을 거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보여준 착하고 예의 바른 모습과는 정반대였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서관에서의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회복지사 미나 씨가 개인적으로 보관할 거라 생각했는데 누군가 퍼뜨린 모양이었습니다.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명예 교수님을 저렇게 함부로 대하다니. 정말 예의가 없네요. 아이들 앞에서 노인을 밀치다니. 저 여자 정체가 뭐야? 박영호 교수님께 이런 일이. 정말 화가 납니다. 조회수는 순식간에 수만 명을 넘어갔고 지역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인터넷에 뭔가 올라왔다는데요? 응. 도서관에서 있었던 일이 영상으로 찍혔더구나. 그런데 이상한 게 서연이가 아침 일찍 전화했어요. 서연이가? 뭐라고 하던가? 혹시 자기가 그 영상에 나오는 건 아니냐고 걱정하더라고요. 역시 서연이 눈치챘구나. 다음 날 아침 서연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고급 선물을 들고 얼굴에는 근심 어린 표정을 짓고 있었죠. 교수님,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뭔가 계획이 있겠지. 교수님,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을 봤어요. 그래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교수님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다니.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마치 정말로 다른 사람의 행동에 화가 난 것처럼. 저 여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말 예의가 없어요.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저 여자라고 부르다니. 꼭 찾아내서 사과를 받으셔야 해요, 교수님. 맞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는 정말 예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절대 그냥 두지 않았을 거예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기가 바로 그 당사자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니. 그런데 서연 씨, 혹시 그날 도서관 근처에 있었나요? 아니요. 저는 그날 회사에 있었어요. 확실한가요? 네. 왜 그러세요? 혹시 목격자가 있나 해서요. 아, 아쉽네요. 제가 있었다면 꼭 도와드렸을 텐데.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여보, 저 아이 말이 너무 완벽해. 준비한 것 같아. 나도 그래. 모든 대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워. 그리고 봤어? 도서관 근처에 있었냐고 물었을 때 표정? 응. 순간 당황했어. 확실히 뭔가 숨기고 있어. 그나저나 20년 전 기업 비리 사건들이 참 많았죠. 네. 특히 이태식 전무 사건. 기억나시나요? 아, 잘 모르겠는데요. 당시 그분에게 어린 딸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런 과거 일은 이제 잊으시는 게. 아, 죄송한데 갑자기 급한 전화가 와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박영호. 그래요?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중요한 일이라서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서연은 황급히 떠났습니다. 완벽한 가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날 오후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도서관 영상, 허위 경력 자료, 웨딩 플래너와의 충돌 영상, 그리고 20년 전 이태식의 기록까지. 이제 충분해. 준노에게 말할 때가 됐어. 전화벨이 울린다. 아버지,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야? 서연이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서연이가 최근에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문제? 고객들과 말다툼을 하고 계약서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있대요. 서연이에게 직접 물어봤는데 회사에서 자기를 모함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글쎄요. 서연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뭔가 이상해요. 준노야, 아버지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무슨 이야기요? 서연이에 대한 이야기야. 사실 아버지가 며칠 전부터 조사를 해봤는데 그날 밤 저는 준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도서관에서의 일, 서연의 정체, 그리고 복수 계획까지. 이 영상을 봐라. 도서관에서 날 밀친 여자. 바로 서연이야. 아니, 이럴 수가. 그리고 이건 20년 전 신문 기사다. 이태식의 딸 이름이 서연이야. 아버지, 정말인가요? 서연이가 그런 사람이라니. 미안하다 아들아.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어. 저는 완전히 속은 거네요. 6개월 동안 아들의 목소리에서 배신감과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준노야. 더 충격적인 게 있어. 더요? 서연은 너와의 결혼을 이용해서 더 큰 사기를 계획하고 있었어. 무슨? 우리 가문의 명성을 이용해 투자자들을 속이려 했어. 이미 몇십억 원의 투자 약속을 받아놨대. 그럼 저는 그냥 도구였던 거네요? 아버지, 당장 헤어져야겠어요. 응. 하지만 조심해야 해. 서연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거든. 괜찮아요.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미나 씨에게 부탁해서 멀리서라도 지켜보게 할게. 여보, 우리도 걱정돼. 준노 혼자 보내기가. 괜찮아. 우리 아들 이제 어른이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다음날 오후 2시. 준노는 서연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할 수 있어. 진실을 마주할 수 있어. 카페에서 만난 서연은 여전히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오빠, 왜 갑자기 만나자고 했어? 무슨 좋은 일 있어? 앉아요.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은데? 서연 씨, 우리 헤어져야 할 것 같아요. 뭐라고? 갑자기 왜? 이유를 정말 모르겠어요. 오빠 무슨 일이 있었어? 내가 뭘 잘못했어? 그만해요. 다 알고 있어요. 뭘 안다는 거야?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나한테 접근했는지. 그 순간 서연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다 안다고? 그래. 이제 더 이상 연기할 필요 없겠네. 서연 씨. 서연 씨? 웃기네. 6개월 동안 서연아 하던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목소리부터 표정까지 모든 게 변했어요. 당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를 죽였어. 뭐라고? 20년 전 박영호가 공개 토론회에서 우리 아버지를 망신 주지 않았으면 우리 아버지는 죽지 않았을 거야. 그건 아버지가 잘못된 일을 바로잡으려고. 바로잡아? 웃기지 마. 그 늙은이가 정의의 사도인 척하면서 우리 가족을 파멸시켰어. 너 알아? 6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서연 씨, 당신 같은 멍청한 남자 상대하는 게 얼마나 역겨웠는지. 매일매일 착한 여자 연기하는 게 얼마나 지겨웠는지. 그럼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당연하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기였어. 내가 어느 회사에서 일하는지 무슨 취미가 있는지 전부 다 조사했어. 왜 나를? 박영호의 외아들이니까. 그 늙은이가 가장 아끼는 걸 빼앗고 싶었어.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세미나에서의 만남도, 우연한 재회도, 모든 게 서연의 치밀한 각본이었던 거죠. 그리고 알아? 결혼만 했으면 대박이었을 텐데. 무슨 명예교수 박영호의 며느리라는 타이틀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을지. 이미 수십억 원의 투자 약속을 받아놨다고. 당신 정말 미친 거 아니야? 미쳤다고? 그래, 미쳤지. 20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 미치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 14살이었어. 겨우 14살.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잡혀가고 온 세상이 우리 가족을 손가락질했어. 그건 안 됐지만. 안 됐다고? 너희가 뭘 알아? 학교에서 놀림당하고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엄마는 충격으로 쓰러져서 지금도 병원 신세야. 아빠가 감옥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 서연아, 아빠의 억울함을 꼭 풀어다오. 박영호, 그 사람이 우리 가족을 망쳤어. 언젠가 반드시. 그래서 준비했어. 20년 동안 박영호를 무너뜨릴 완벽한 계획을. 서연 씨 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뭐? 당신 아버지가 정말로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비자금 조성 횡령. 닥쳐. 아버지는 옳지 않은 일에 대해 목소리를 낸 것뿐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한 일들. 학력 위조, 사기, 사람들을 속인 것. 이것도 다 아버지 탓인가요? 그렇게라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어. 명문대 나온 것도 아니고 돈도 없고 연줄도 없는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어? 그래도 사람들을 속이는 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고? 당신 아버지가 우리한테 한 것만큼 잘못된 건 아니야.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손님, 조용히 좀 해주시겠어요? 시끄러워. 너나 조용히 해.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서연 씨,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우리 가족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끝?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뭐라고요? 박영호, 그 늙은이를 반드시 무너뜨릴 거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서 우리 아버지가 당한 것처럼.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왜? 내가 못할 것 같아? 이미 여러 언론사에 제보할 준비 다 됐어. 박영호가 과거에 뇌물을 받았다는 조작된 증거. 그건 완전히 거짓말이잖아요. 증거가 진짜든 가짜든 중요하지 않아. 일단 터지면 의심받는 건 그 늙은이야. 그 순간 서연은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범죄 계획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주변 사람들의 휴대폰에 녹화되고 있었어요. 두고 봐. 박영호도 너도 전부 다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쿵. 문을 세게 닫으며 나간다. 서연은 분노에 찬 채 카페를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죠. 자신의 모든 발언이 기록되었고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증거가 될지. 아버지. 다 끝났어요. 괜찮니? 네. 힘들지만 괜찮아요. 그런데 응? 서연이가 완전히 미쳤어요. 아버지를 해치겠다고. 알았다. 조심해야겠구나. 그날 저녁 카페에서의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고백, 복수 계획의 폭로, 조작된 증거를 만들었다는 자백까지 모든 것이 명확하게 녹화되어 있었어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상을 본 사람들 중에 서연의 피해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경찰서입니까? 신고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 여자, 제게서 5천만 원을 사기친 사람이에요. 저도 피해자입니다. 가짜 계약서로 속였어요.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명의 피해자들이 신고를 했고 서연의 범죄 증거들이 속속들이 드러났어요. 이거 보세요. 학력 위조, 경력 조작, 사기, 문서 위조. 제목이 한두 개가 아니네요. 즉시 체포 영장을 청구하세요. 이틀 후 경찰이 서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서연 씨 사기와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 이게 무슨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건 박영호가 꾸민 거야.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사건은 언론에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명예 교수의 아들을 속여 복수하려던 여성이 체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수십 명에 달하며 피해액은 수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여보, 이제 끝난 거야? 아직 재판이 남았어. 하지만 응? 악한 일을 한 사람은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되는구나.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서연은 마지막까지 저항했고 더 큰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한 달 후 서연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피해자들, 언론, 그리고 저희 가족까지. 피고인 이서연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죄수복을 입은 서연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했던 옷차림은 사라지고 오만했던 표정 대신 초라한 모습만 남았죠. 20년 전 법정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이태식이 떠올랐다. 피고인 이서연은 학력을 위조하고 경력을 조작하여 수십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5억 원 이상을 사치했습니다. 또한 박영호 교수의 아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교수 가문의 명성을 이용한 대형 사기를 계획했습니다. 휴. 한숨 소리. 저는 평생 모은 퇴직금 5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피고인이 대기업과 계약이 확정됐다며 투자를 권유했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 말을. 제 작은 회사와 계약을 맺고 성금을 받아갔습니다. 하지만 일은 전혀 하지 않았고 연락도 두절됐어요. 가짜 증명서를 만들어서 은행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피고인, 조용히 하십시오. 아닙니다. 들어주세요. 진짜 가해자는 저기 앉아있는 박영호입니다. 판사님, 피고인이 법정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그 사람이 내 아버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지 않았다면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증인 박영호 교수님,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20년 전 저는 공개 토론회에서 이태식 전무의 비리를 비판했습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위한 발언이었습니다. 거짓말이야. 당신은 우리 가족을 파멸시켰어. 피고인. 마지막 경고입니다. 피고인의 아버지께서 저지른 비리는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저는 단지 그것을 지적했을 뿐입니다. 만약 그때 침묵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죄악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가족들이 고통받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범죄의 책임은 범죄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가족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판사님,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피고인은 박영호 교수를 모함하기 위해 교수가 과거에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문서를 조작했습니다. 어머, 술렁거림. 이는 명백한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이미 여러 언론사에 이 조작된 자료를 보냈으며 교수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저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하세요. 제 아버지는 억울하게 죽었어요. 박영호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행복했을 거예요. 저는 단지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피고인 이서연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진다. 사기죄, 문서위조죄, 무고죄를 인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쾅. 망치 소리. 아니야. 이건 공정하지 않아. 피고인은 개인적인 원한으로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특히 교육자 가문의 명성을 이용하여 더 큰 사기를 계획한 것은 매우 악질적입니다. 무엇보다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중형이 불가피한 이유입니다. 박영호, 이건 당신 잘못이야. 당신이 우리 가족을 망쳤어. 나는 피해자라고. 그녀는 끝까지 원망만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20년 전 그녀의 아버지처럼.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제 정말 끝난 거죠? 그래.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미안해요, 아버지. 제가 잘못 판단해서. 아니야, 준노야. 사랑하면 눈이 멀 수 있어. 중요한 건 진실을 깨달았다는 거야. 한 달 후 저는 다시 도서관으로 돌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오셨어요. 할아버지, 그 나쁜 언니는 어떻게 됐어요? 응. 나쁜 일을 했으니까 벌을 받았단다. 정말요? 역시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구나. 얘들아, 할아버지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게. 네. 복수는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치는 거란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복수하려 하면 그 마음이 너희를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그럼 나쁜 사람한테 당하면 어떻게 해요?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절대로 복수로 갚아서는 안 돼. 2년이 흘렀습니다. 준노는 그 일 이후 한동안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회복했어요. 미나 씨,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저도요, 준노 씨. 제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과거는 과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이죠. 서연은 여전히 교도소에 있습니다. 가끔씩 소식이 들려오는데 감옥에서도 자신은 억울하다며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해요. 이서연 수감자, 또 다른 수감자와 싸움을 했다고요? 그 사람이 먼저. 벌써 3번째입니다. 반성 좀 하세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복수는 정의가 아니다. 진정한 정의는 법과 질서를 통해 이루어진다. 개인의 원한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은 또 다른 범죄일 뿐이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오늘도 저녁 식사 자리에 준노와 미나 씨가 함께 했습니다. 미나 씨, 우리 준노가 많이 변했죠? 네, 어머님. 정말 밝아지셨어요. 다 부모님 덕분이에요. 그리고 미나 씨 덕분이고요. 좋은 사람을 만나니까 좋구나. 72년을 살아오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으면 결국 자신이 파멸한다는 것.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부르고 그 끝은 비극뿐이라는 것. 하지만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6개월 후 준노와 미나 씨가 결혼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사랑이었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믿는 그런 관계였죠. 결혼식 장면.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아들아. 얘들아,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해줄게. 뭐예요? 진정한 가문의 품격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란다. 올바른 일을 하려는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거야. 할아버지처럼요? 할아버지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되렴. 복수는 또 다른 비극을 낳을 뿐입니다. 진정한 정의는 법과 질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과거의 원한에 사로잡히지 말고 현재의 행복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복수는 결코 해답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이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